2027년까지는 그 K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의 생산 능력이 북미 지역 전체의 81.7%. 그래서 이게 거의 2025년도에는 이제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실적급 성장은 확정이 됐는데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매출이 2025년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을 추월할 것이다. 미국이 이제 탈탄소 경제로 가는 거로 이미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인 거를 이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단은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각 EU와 미국의 어떤 그 전기차 지원 정책과 그리고 탈중국화 디리스킹에 관련 얘기를 다 말씀드렸고요. 2차 전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어제 그저께 나왔죠. 그저께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도요타와의 배터리 계약 이게 지금 나왔고요. 그렇죠. 연간 20기가와트시 규모의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이었고 이게 합작 공장을 제외하고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단위 수주 계약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이제 NCMA 파우치셀이 탑재된 그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모듈을 합치면 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이제 사전 투자해서 도요타 전용 배터리 셀 모듈 라인을 이제 구축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미시간주에 20기가와트시가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총 40기가와트시가 될 것이고 주로 이제 도요타의 신차 전기차 모델에 탑재가 될 건데 파나소닉을 제치고 이걸 따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도요타가 뭐 그 완성차 그 내연기가까지 합치면 사실상 전 세계 1위 업체인데 그렇죠. 예, 앞으로 전기차 얼마나 많이 생산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글로벌 10대 완성차 업체 중에서 9군데를 LG 엔솔이 그 고객사를 갖고 있고 그 글로벌 탑 5는 모두 다 지금 엔솔이 고객사로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LG 화학이 양극재를 공급한다 해가지고 또 이슈가 크게 됐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도요타 단독 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간 게 아니라 LG 화학이 도요타 배터리 공장으로 별도로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별건이고 바인딩 계획이라서 LG 화학이 그 리튬 가격 떨어진 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유가 바인딩 계획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바인딩 계획이라서 LG 화학의 밸류에이션 할인을 축소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앞으로 계획이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그 한계 사업, 그러니까 사업의 한계를 뭐 뚫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그 양극재 계약하고 나서 신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의 기술력은 에코프로 비행과 LG 화학의 우리나라 전 세계 탑입니다. 탑 2. 그러니까 에코프로면 좋고 그다음에 LG 화학이 거의 그냥 쌍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 화학을 통해서 포스코페챔, 코스모 신소재, LNF가 기술력을 받은 거기 때문에 LG 화학의 기술력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공장 현황입니다. 여기 이제 좀 가로는 캐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40기가와트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이 미시간주에 이제 기존에 26기가와트시가 이제 40기가와트시로 증설돼서 40기가 됐다는 것이고, 요거를 좀 더 이제 이거 LG만 들어간 이시고요. 보시면 다 이게 몰려 있어요. 이쪽에 네. 중부 지역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다. 여기가. 네,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3사의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합작 공장과 독자 공장 리스트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SK 온도 들어가고 SDI까지 이렇게 다 그래서 캐파 연도별로 쭉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2025년도가 제일 많아요. 가동 중인 것도 있지만은 2024, 25, 2025, 25, 25, 25, 25, 25, 26 가동 중 25 하반기, 25, 27 하나 있고 26 하나 있잖아요. 25년도 대부분 캐파가 다 가동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북미 시장에서 2025년도에 공장 가동이 집중대로 몰려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2027년까지 보면은 625.5기가와트시고요. 총 17곳이 가동 중 가동 예정이고 그리고 2025년까지 보면은 518.5기가와트시 총 14군데가 되는데 이게 아까 중국은 못 들어간다 하니까 중국은 빼고 나면은 파나소닉이 현재 생산 능력이 50기가와트시고요. 네. 그리고 올해 그 공장이 추가 완공이 되면 80기가와트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5년 그 이후에는 추가 없으니까 일단은 80기가와트시로 보고 노스볼스트가 이제 그 2026년까지 1차 30기가와트시 가동 목표로 해서 지금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AESC라고 일본 업체인데 2026년까지 30기가와트시 생산 라인 건설 목표를 하고 있고 2025년 말까지는 이제 17기가와트시
그 생산 라인 건설할 것이라서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2027년까지는 그 K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의 생산 능력이 북미 지역 전체의 81.7%, 25년까지는 84.2%. 이 얘기는 2025년부터는 국내 그 K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의 생산 능력의 80% 이상을 장악한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신차 일정과 일치합니다. 또 양극재 기업들도 지금 생산 캐파가 2025년도에 가장 많이 급증을 해요. 네. 그 일정과 거의 다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다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은 뭐 SK온, 삼성 SDI는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더 중요한데 2025년도에 매출 급성장, 실적 급성장은 확정된 거죠. 추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도요타처럼 새로운 게 나올 것이고 또 SK온이 북미의 포드 현대차 그룹과 합작 법인을 또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또 단독 공장으로도 만드는데 이게 최소 220기가 와트시 생산 능력을 가질 계획이라서 아직 이게 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LG SK온이 추가 더 캐파 확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요타가 혼자서는 LG 엔솔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그 업체들도 끌어줄 수 있는데 일단 엔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업체 그 완성차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더 계약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 완성차 업체 신차 출시 일정인데 요 GM을 일단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포드라든가 뭐 스텔란티스, 테슬라 그리고 이제 혼다, 폭스바겐, BMW 그 요 벤츠라든가 이제 현대기아 뭐 KG 모빌리 등도 있는데 현대기아는 2024년도, 2025년도에 주로 있고요. BMW도 2025년도, 2026년도에 모델이 있고 대체로 2024년도, 2025년도에 많죠. 여기도 2024년도, 2025년도에 많이 몰려 있고. 근데 이 GM이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이게 신차가 나오거든요. 요게 차가 그 요겁니다,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쉐보레 블레이저 EV, 뭐 쉐보레 이코노스 EV, 그 2024년 쉐보레 실버라도 EV, RST 그 퍼스트 에디션이라든가, 여기 베니에스 그 블레이트 드롭이라든가, 캐딜락 셀레틱스 EV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이게 신차가 쫙 이렇게 출시가 돼요, 전기차. 요게 뭐냐면은 아 이게 하반기 EV 라인업 사진이군요. 네, 이 GM의 이제 EV 라인업인데. 그 전에 볼트를 팔았는데 이게 단종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얼텀 센즈에서 그 GM이 올해 그 하반기에 쉐보레 실버라도 EV, 쉐보레 블레이저 EV, 쉐보레 이코넉스 EV를 필두로 해서 이 얼텀 플랫폼 기반으로 2세대 전기차가 나옵니다. 이게 그 전에는 이제 1세대였어요. 여기 그러니까 차세대 볼트 이 흰색 차들이 예, 요거 1차들이죠, 이 차들. 이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년까지 나오는 이제 그 GM의 EV 라인업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과 합작 법인이 그 얼티엄 셀즈에서 나오는 그 배터리를 장착한 이제 그 전기차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요게 대략 2025년까지 한 100만 대 정도 판매를 그 생산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5만 대, 하반기에 10만 대. 그리고 이제 이게 2024년도 이거 잘못됐는데 20만 대 정도, 내년 상반기에 20만 대 정도인데 이거 잘 보시면은 그 쉐보레 이코노스 EV가 3만 달러에 출시될 거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굉장히 싸죠. 싸네.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시작 단계부터 새로운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ID3라든가 ID4 이런 것들은 다 1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가 GM보다 이 2세대 플랫폼이 한 2년 늦어요. 그래서 그 전기차 쪽을 보실 거면 GM을 가장 그 탑픽으로 보시는 게 미국 증시에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그게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다. 네, 가장 이제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진 전기차가 가장 빨리 나오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이게 개발 자체를 통해서 그 제조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가격 대비 되게 좋은 그 성능의 전기차가 나오는 것이고 이 배터리가 굉장히 좋은 얼턴 셀즈의 신형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 라인업에도 들어가지만은 향후에 이제 요게 요 캐딜락 요 셀렉티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이 차입니다. 아 멋있네 색상. 네, 셀렉티스 그 EV 요 캐딜락 요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볼트 EV에도 그 얼텀 셀즈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기존 그 이제 볼트 EV는 단종될 겁니다. 이게 단종되고 나서 새로운 요 차량들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요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성차 기업들의 신차 출시 일정과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의 배터리 공장 완성 일정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의 일정들이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2025년도에는 이제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실적 급성장은 확정이 됐는데 이게 2024년도도 실적이 급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추구하는 게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24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계속 그 투자를 하면서 최소 2025년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관련 투자를 배터리 투자를 한다면 25년도 가장 어떤 정점을 찍는 그때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더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성장성이 올라가는 부분 2025년도, 2026년도에 성장성이 가장 가파르거든요. 가장 가파르다. 그거를 주가에 한번 녹여내는 시점이 2025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성이 눈에 보이도록 급성장하니까. 그리고 쉽게 밸류에이션을 쉽게 땡기질 못해요. 보시면은 수주 공시 나오면 주가 급등하죠. 실적 잘 나오면 움직이는 게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보급 속도가 이제 처음 보급할 때는 100만 대 팔리기까지 10년. 그 다음 100만 대, 200만 대 팔리기까지는 2년. 다시 또 300만 대까지 또 추가 100만 대 팔리기까지 1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 그림입니다, 이게. 급속도로. 예, 이렇게 100만 대까지 10년 걸렸는데 2년, 1년이 걸렸다. 네. 앞으로 더 빨라지겠죠. 이게 급성장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이런 IRA법을 통해서 실제로 국내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수출액이 12억 4천만 달러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1.4%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나온 자료가 보니까 이제 7월까지 보니까 17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IRA법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은 그만큼 지금 양극재 수출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미국 배터리 공장들이라든가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공장들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출하량이 좀 둔화되면서 수출량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가격이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P가 떨어진 걸 상쇄할 만한 Q가 안 나왔던 게 공장 가동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동률이 좀 줄었기 때문에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3분기 때 받았던 것이고, 요게 보시면 빨간 거 전체 양극재 수출이고요. 네. 요 푸른색이 미국 수출 부분입니다. 미국 수출이 지금 늘고 있죠. 이 정도 수준에 있던 것들이 쫙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작년에 거의 6배 늘었고 올해 그거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50% 달성하는 시점부터 2030년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30년까지는 투자를 해야 돼요. 2000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침투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이상 되면 이제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산업이 좀 성숙 단계로 넘어간다고 50%. 판단하죠. 50%? 네, 그래서 2030년도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투자를 해야 50%. 되는데, 근데 아마 2025년도쯤이 요 그림보다 이렇게 보면 이게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전기차 판매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62에서 86%가 전기차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실제 데이터고 이제 앞으로 예상치인데 요게 보시면 2025년도를 기준 보면 굉장히 더 가파라져 이게. 예상치 보면은 더. 그래서 요런 성장세가 주가에 반영된 시점이 2025년도에는 한번 단기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뭐 생각보다 뭐 주가 조정 크지 않으면은 그냥 2030년까지 가야 되는데 요때 한번 좀 단기 슈팅이 나오면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조정 다시 잡고 다시 그다음에 2030년까지 이어가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5년까지 투자해야 된다 해서 2025년도에 투자가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한번 팔아주는 시점에 나올 거라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전기 침투율 50%대까지는 계속 보셔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 한 10년 이상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쉽게 놓치면 안 돼요. 거의 뭐 앞으로 뭐 20년 이상의 어떤 메가 트렌드거든요, 전기차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반도체 쪽의 투자는 좀 장기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아까 좀 녹화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 파운드리 쪽의 성장세가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인텔과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2나노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TSMC의 점유율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뺏어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이 20%에서 올해 이제 10%까지 줄어든 상황인데 이걸 다시 인텔과 경쟁했을 때 점유율을 찾아오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베오를 통해서 이제 그 일본을 쪽에 파운드리 기술을 좀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대만까지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쉽게 파운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배터리 매출이 2년 후에 메모리 시장을 넘는다는 메모리 반도체를 넘는다는 뉴스가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제 9월 11일자 뉴스가 있었고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매출이 2025년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을 추월할 것이다 전망이. 저게 이제 미국 거죠. 공장들이 완공되는 시점이네요. 그렇죠. 거의 그때 맞춰져 있습니다. 2025년도를 숫자를 되게 중요시 보셔야 돼요. 이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정들을 보시면은 2025년도부터 미국은 경제가 급성장하는 거죠. 경제가 성장으로 가요. 그것도 급성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 시점에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맞물리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가 있는 상태, 저금리 상황에서 수많은 그 우리나라, 유럽,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그게 건설 붐부터해서 산업의 붐이 불면서 그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에 가져가면서 미국은 고성장기를 맞이하는 타이밍에 금리는 저금리 시대가 이제 금리 인하하고 한 2.5%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맞물려 있어요, 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 EU 정책과 미국의 정책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같이 보는 이유가 이게 하나로 맞물려 있다. 네. 그러면은 너무나도 우리한테 좋은 투자 시점이 2024, 2025,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조를 드린 것이고요. 최근에 노이즈가 된 게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 IRA법 폐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 IRA법 즉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네. 뭔가 좀 상당히 좀 이게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그 타임지에서 그 나온 뉴스를 좀 그 ESG 경기에서 나온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해도 기후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긴 하지만은 이 폐지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법을 폐기하는 건 더 어렵다라고 타임지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 IRA법을 폐기를 하려고 하면은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IRA법이 사실은 미국의 상원 하원이 모두 합의한 법안이거든요. 10년 동안 지금 보조금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법안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그 배터리 그 짓는 기업들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원을 다 설사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굳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실익이 없고요. 너무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크죠, 이게. 왜냐면 아까 공해당 우사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여러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지원금도 많이 줬고 여기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했는데 문제가 되죠. 이게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유권자들 투자 많이 기대했는데 이것도 중단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게 실익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보면 아직까지 유권자들이 이 법을 잘 모릅니다. 몰라요. IRA법을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IRA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 굳이 이게 오바마 케어랑 달라요. 오바마 케어는 되게 홍보를 많이 한 걸 잘 알아가지고 이게 반대 여론도 있고 해서 논쟁이 됐지만 이게 안 되면 논쟁이 안 되고. 하긴 근데 그 뭐죠? 그 이게 하나의 그 우리 투자 우리 기업들도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간 거잖아요. 10년간.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번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 그 얘기하죠. 소송 얘기 나오죠. 음. 실제로 법원 판매 이르까지 상당 기간의 소송의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좋은 건데 공화당한테도 좋은 이슈고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매년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돌릴 수 없고요. 이미 지급된 보조금 지급된 거 자체를 통해서 미국이 이제 탈탄소 경제로 가는 거로 이미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인 거를 이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되돌리기 늦었기 때문에 이 정책의 폐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